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까 저희 빙고 게임 저희 상품 받으신 분들 혹시 기어 VR 받으셨나요? 기로 아니에요? 기어 VR 받으셨 아, 예,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만 되면 탈 수 있었는데 못 탔네요. 아, 진짜. 예, 오늘따라 운이 없어서. 네, 농담이고요. 예, 저는 저기 HB 스미스라는 스타트업 하고 있는 윤재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AWS S3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연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일단 AWS S3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AngularJS 같은 SPA가 뭔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S3의 이제 웹사이트 호스팅 여러분들 쓰시잖아요. 그게 이제 좀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S3에 이제 효과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사랑 저희 회사에 했었던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재상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원래 무선사업부에서 이제 서비스 개발팀에서 AWS 써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퇴사해서 스타트업 차려갖고 고생을 이빠이 하다가, 예, 아직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AWS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봐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팀을 위한 이제 개발 툴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3랑 이제 SPA 이제 정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 기존에 이제 파일 시스템이 블록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이라고 갖고 하이라키가 있는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었죠. 옛날에는 이제 S3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모든 이제 파일 시스템이 그런 하이라키가 있는 파일 시스템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분산 처리에는 맞지 않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드가 이렇게 서로 이제 하이라키가 있는 형태면은 이걸 확장성 있게 늘리거나 노드가 중간에 크래시 났을 때 복구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이라 해서 모든 파일들은 전부 다 단일 이제 원 레벨의 이제 오브젝트로 쭉 관리를 하고, 이제 키와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제 밸류, 데이터를 이제 밸류에 넣고 경로를 키로 해서 키로 경로로 조회를 하면은 이제 원타임 한 번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이제 새로운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이고, 그런 이제 성질 덕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용량도 무제한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빙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장점이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뭐 고기용성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애가 있었죠. 이제 버지니아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그게 뭐 휴먼 에러로 뭐 커뮤니티 잘못 입력해갖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도 사람이 이제 실수하면은 얼마든지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HTML로 이제 웹을 서빙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하이라키로 이렇게 파일 구조를 만든 다음 폴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인덱스 파일들을 이렇게 넣고 컨텐츠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제 페이지가 많거나 동적으로 페이지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매번 페이지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프레임워크로 나온 게 AngularJS라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죠. 이게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HTML을 동적으로 이제 생성을 해갖고 화면에 렌더링을 해서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까보면 이제 인덱스 HTML 페이지 하나만 띄우고 그 안에서 DOM 이제 오브젝트 이제 그런 모델, 이제 웹 오브젝트 이제 그 구조를 계속 바꿔오면서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ngularJS 같은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Backbone.js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AngularJS가 거의 대세죠. Angular 지금 2, 3까지 나왔나요? 예, Angular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예, 장점은 이제 코드를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웹 개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매번 이제 싱글 페이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모든 페이지를 다 재개발을 맨날 해줬어야 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제 AJAX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와갖고 뷰에다가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 해갖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막 찍어낼 수 있죠, 화면을. 이런 재사용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JAX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웹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데이터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거 뷰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는 데이터만 이제 제이슨으로 땡겨오고, 이제 렌더링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좀 절약이 되고 좀 생산성이 높다.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앵귤라 JS가. 자바스크립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사실 좀 크게 어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하면은 좀 구조화 잘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니까. 또 이게 다이나믹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제 동적 언어의 특성상 이제 뭐 타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디버깅하기 힘든데, 앵귤라 JS는 이제 프레임워크화를 잘 해놔갖고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나 모양들이나 뭐 모듈들을 다 이제 화면별로 잘 MVC 모델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생산성이 있다. 이제 기존에 이제 S3에서 이제 HTML을 보통 호스팅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냥 아파치 이제 S3를 아파치 웹 서버처럼 사용을 가능한데, 뭐 이제 S3 버켓에 이제 웹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버켓 폴리시에다가 get 오브젝트 권한을 부여를 한 다음에 enable 웹사이트 호스팅을 키면은 이제 서빙이 되죠. 지금 이 UI는 이제 지금 최근에 있는 UI는 좀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UI가 바뀌어갖고 굉장히 혼란이 왔는데 그 원래 이제 이런 형태의 UI 몇 년씩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싹 바뀌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거의 기능이 그대로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족이었고, 이런 거에 이제 장점은 이제 S3의 이제 모든 장점, 아까 얘기한 고기용성, 빠른 성능, 분산 처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동시에 웹서버를 안 돌려도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S3 자체가 처음에 왜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화가 있는데, 아마존 이제 AWS 자체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있기 전에는 아마존에서도 이제 웹 서버를 관리를 많이 했었어야 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치 서버를 뭐 막 수백 대 수천 대씩 돌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기존의 블락 스토리지 기반에서 이제 웹 서버를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서버가 죽으면은 웹페이지 안 보이고 막 그거 컨텐츠 같은 게 이제 뭐 이런 파일 시스템 망가지면은 뭐 잘 안 보이고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능도 느려지고. 아파치 웹 서버 이제 그런 거 설정 매번 바꾸는 것도 이제 불편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거대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갖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스토리지를 개발을 할 때 이건 스토리지로 개발을 하다보다는 스토리지와 동시에 웹사이트 서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해서 나온 서비스가 이제 S3인 거죠. 그래서 이제 S3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호스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EC2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어떤 곡에서 찾아가면은 S3로 서빙 안 하시고 그냥 아파치 웹서버 깔아갖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파치 웹서버에서 어떤 설정들이 이제 특정한 설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치 서버 써야 된다, 뭐 톰캣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아파치 웹서버 그냥 뭐 거의 설정 없이 그냥 베어본 띄워갖고 램프 스택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이제 S3에 이제 웹 스태틱 콘텐츠 서빙하는 게 훨씬 이제 안전하고 빠르죠. 그러면은 이제 S3 이제 웹사이트 호스팅의 특성과 주의사항. 근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아파치 서버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치 서버에서 서빙하는 거랑 S3에 서빙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그 디테일 차이 때문에 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주소에 이제 샵하고 느낌표 있죠. 이거를 영어로 샤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샤뱅은 이제 이 샤뱅이라는 게 이제 W3C에 이제 나오는 어떤 일단 권고안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샤뱅이 나온 목적은 이 페이지의 특정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타이틀 있고 서브 타이틀 있고 특정 부분을 스크롤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앵귤라 J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진짜 URL을 이제 서버에다가 호출을 하라고 요청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샤뱅이 없는 상태에서 브라우저에다 때리면 브라우저는 그냥 그 요청을 서버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당연히 페이지가 없다고 해서 이제 에러를 뱉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덕트 샤뱅 슬래시 프로덕트라고 있는 이제 그 프로덕트 폴더는 실제로 서버에 SPA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그 밑에는 이제 폴더가 없거든요.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밑에는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무슨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어떤 그런 URL이기 때문에 없는 URL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URL. 그런 거기 때문에 샤뱅이 없으면은 서버에서는 404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 주소는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샤뱅이 있으면 그 샤뱅 이후의 주소는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캐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샤뱅이라는 주소가 존재를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동적으로 이제 이 샤뱅 이후의 주소를 보고 예를 들어서 슬래시 프로덕트, 슬래시 카트, 슬래시 마이 페이지 이 뒤에 주소를 보고 실질적으로 그 뷰를 렌더링을 딱 해주기 때문에 실제 있는 파일이 아니고 주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저희가 고객사들을 앵귤라.js 도입하는 회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아, 샤뱅 이거 보기 싫다 이거 진짜 너무 막 이게 문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페이스북에 주소를 긁어갖고 페이스북 공유를 누르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 URL 그대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타임라인에다가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샤뱅 이제 이후에 이제 주소들을 이거를 잘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컨텐츠를 이제 뭐 서빙 그런 걸 이제 쉐어를 하려고 이렇게 긁어갖고 페이스북에 탁 넣으면은 그 페이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페이스북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밑에다 띄워주잖아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나와요. 저 샤뱅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뭐 미관상 이제 뭐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렇다 해서 떼달라고 요청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뗄 수 있나 봤더니 일단 HTML5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앵귤라.js에. 이게 뭐냐면은 HTML5 모드라는 걸 키면은 브라우저에서 이 샤뱅 문자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샤뱅 문자가 들어가 있는 URL을 받으면은 그 URL에 맞춰서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위에 그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제 원래 이제 샤뱅을 지워주고 원래 있는 주소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뒤에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바꿔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일단 샤뱅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지금 구글에서는 디프리케이트 됐어요. 이게 논쟁이 되게 많았거든요. W3C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에 URL이 지저분해지고 검색 엔진에서 인덱싱할 때 힘들어지고 막 그렇다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구글에서는 이거 디프리케이트 돼서 샤뱅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샤뱅 이후에 있는 주소는 사실상 없는 주소고 동적으로 뭔가를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서브 패스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S3에 이제 서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S3 앵귤라.js 앱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 샤뱅이 이제 이거를 이제 HTML5 모드를 킨 다음에 그냥 S3한테 이 페이지를 보여줘 그러면은 404 떠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S3 입장에서는 이 샤뱅이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S3 입장에서는 그 샤뱅을 스스로 이제 이걸 로컬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S3 내부에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버가 S3한테 클라이언트가 S3한테 이 샤뱅 이후에 있는 주소를 뭐 렌더링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S3 입장에서는 난 파일 없는데 이러고서 이제 404 그냥 반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죠.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S3가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처럼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S3 자체의 문제인데 Eventual Consistenc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3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웹 오브젝트를 올리면은 이거를 A, B, C 존에 가용 존에 이제 분산 이제 저장을 해주죠. 이제 중복 저장을 고기 용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산 복제해 갖고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A, B, C 존 자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산 복제가 한꺼번에 따닥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좀 딜레이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이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있는데
read after write consistenc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S3에다가 새로운 키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새로운 패스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이 파일은 분산 복제가 끝나기 전에는 S3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복제가 끝나기 전에는 새로 읽어 올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다 끝나기 전에는 못 읽어와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는 읽어오고 어떤 데서는 없다고 404 때려버리면은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산 복제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eventually consistency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아까 이제 빠른 응답성 등을 위해서 데이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나 이제 딜리트해서 이미 S3에 올라 있는 오브젝트를 뭐 새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삭제를 시켰어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 개 노드에서 세 개 존에서 가형 존에서 다 삭제가 되는 거를 기다리거나 이제 변경이 되는 걸 기다리면은 고객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텐츠를 좀 늦게 보겠죠. 일부 고객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B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다 삭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동기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다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이 이제 뭐 특별 이벤트 페이지를 오늘 오후 2시까지만 서빙하고 딱 S3에서 지워서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지워서 일단 딱 내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금 그거를 이제 read after write consistency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서 내리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다 세 개 존에서 다 지워지기 전에는 이제 고객들이 접근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웹페이지가 갑자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온 개념 자체가 어떤 이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고객이 빨리 봐주게 하려고 그거를 그런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read after write consistency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eventual consistency가 문제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모든 곳에서 다 동기화하기 전에는 과거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이벤트 같은 경우에 딱 2시에 사이트를 딱 나는 내렸다고 딱 삭제를 했는데 2시 10초, 3시 2시 10초, 2시 20초까지 막 어떤 사람들은 그 페이지를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SE 모임 발표해서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이제 서울 리전에 있긴 있었어요. 이제 컨텐츠를 빨리 내리면 그 동기화되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이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실습을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몇 달 전에는 그게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S3에 뭔가 개선이 됐는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빨리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이 현상이 이제 리졸브가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동영상 같은 거 S3에 올려갖고 파일 같은 거 서빙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난 실제로 올렸는데 지워야지 탁 지웠는데 이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액세스 가능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냥 지우면 다 안 보여야 되는 거고 올리면은 다 업데이트가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모든 유저가 항상 최신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게 S3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1번에 얘기했었던 라우팅 동작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제 리다이렉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사용하는 이제 기능인 것 같은데 그 웹사이트 호스팅 밑에 보면은 에디트 리다이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설정을 이게 마치 이제 버추얼 아파치 웹서버에 그 버추얼 호스트 설정하는 거 그런 설정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S3가 이제 어떤 요청을 딱 키로 요청을 받아서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스스로 조회를 할 거잖아요. 스토리지에서. 조회를 했을 때 이 파일이 없으면은 그때 내가 어떤 딴 액션을 취해갖고 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제 슬래시 프로덕트 페이지를 요청을 했어요. 이제 파일이 없어요. 프로덕트라는 폴더가 없어. 이제 웹사이트 웹서버에, 아니 S3에. 그러면은 S3 입장에서는 이걸 받았는데 내가 S3 내에서 스토리지 봤는데 슬래시 프로덕트라는 폴더도 없고 그 밑에 인덱스 브롱도 없어. 없으니까
404 not found 리턴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리턴을 하려고 하다가 룰이 있으면 이 룰을 보고 그러면은 이 룰이 있으니까 이거를 대신에 이제 특정 이제 그 URL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줘라 라는 형태로 해갖고 에러 페이지 404 에러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죠. 여기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요청을 이제 슬래시 사인업이라고 해서 요청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폴더를 제가 요청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적이 샤뱅이 없이 이제 주소를 때렸을 때도 이거를 샤뱅이 있는 것처럼 주소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샤뱅 없이 제가 사인업이라는 페이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을 때렸어요. 때리면 S3에서는 이 이제 foo.com이라는 버켓 아래에 있는 사인업이라는 이제 그 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브젝트를 찾겠죠.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S3 안에. 리다이렉션 룰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파일이 없으니까 404 리턴을 하겠지만은 리다이렉션 룰이 저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소가 슬래시 이제 샤뱅으로 해갖고 다시 이제 그 키를 이제 다시 이제 301이나 302 이제 그 이제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그렇게 주소가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한테 알려줘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러니까 주소를 이제 다시 변경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라우팅을 잠깐 시켜줬기 때문에 잠시 이제 슬래시 이제 그 샵이 들어간 주소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S3가 라우팅을 이렇게 301 때려주거든요. 그럼 브라우저에서는 주소가 바뀌었네 이러면서 주소를 바꿔주고 그 순간 앵귤러에서는 샤뱅이 들어갔는데 HTML5 모드가 켜져 있나 보고 켜져 있으면은 샤뱅 제거해. 제거해서 결과적으로는 없는 주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만 샤뱅이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제가 해보다 보니까 특성이 하나 있는데 여기 그 리다이렉션 룰에다가 HTTPS라고 이렇게 리다이렉션 룰에다 앞에다 프로토콜을 안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클라우드 플레어나 뭐 CDN 이런 걸 붙여갖고 거기서 강제로 HTTP로 들어오면 HTTPS로 이제 다시 승격시켜줘 이걸 달아놔도 그냥 HTTP로 그냥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웹사이트 페이지를 HTTPS로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보안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프로토콜 이거 HTTPS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ventually consistency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산 복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 이슈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read after write consistency를 이용을 하면 회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덮어쓰지 않고 새로 파일을 올리는 거죠. 이제 그 웹서 호스팅 하시는 분들 이제 쓰시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캐시 브레이커라고 있죠. 캐시 CDN에 이제 캐시 파일을 이제 올렸는데 이거 파일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올리면은 이미 CDN에 캐시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고객들은 옛날 데이터를 그냥 보게 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CDN 가갖고 그거 파일 업데이트된 파일들 퍼지 시켜주죠. 다 캐시에서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캐시 브레이커라 그래갖고 그 파일에 이제 컨텐츠를 MD5로 이제 해시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git 해시 익숙한 것처럼 MD5 아니면 타임스탬프 같은 거 붙여서 이제 매번 파일의 이름이 바뀌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 키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파일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S3 입장에서는 오브젝트 키가 바뀌는 거죠. 키가 바뀌니까 그 키가 바뀐 파일을 올리게 되면 어차피 같은 내용의 컨텐츠든 하더라도 새로 파일을 올리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연스럽게 eventually 컨시스턴시에 속하는 게 아니라 read after write 컨시스턴시로 적용이 돼서 그 컨텐츠가 완벽하게 서버에 다 S3에 다 올라가고 분산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고객들한테 서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캐시 브레이커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해서 컨텐츠를 서빙을 하면은 괜찮은데 어떤 파일들은 또 캐시 브레이커 전략을 못 쓰죠. 예를 들어서 인덱스 HTML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나 이제 CDN 서비스에 이제 퍼지를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캐시 브레이커 전략을 사용을 해서 인덱스 HTML이나 이런 파일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자바스크립트나 PNG 이미지나 무슨 CSS 이런 파일들은 캐시 브레이커 전략을 써서 적용을 시키면은 항상 최신 그리고
적용을 시키고 index.html 파일만 걔만 이제 캐시 CDN에서 그냥 업데이트 시킬 때 퍼지 시켜주면은 고객들은 결과적으로 항상 최신 컨텐츠를 똑같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옛날 걸 볼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장점은 이제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처럼 인덱스 HTML 하나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바 앵귤러 코딩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딱 앵귤러 뜰 때 컨텐츠들을 다 끌어오죠. 자바스크립트 다 불러오고 템플릿 파일들 다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화면에서 빨리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테크닉을 이제 적용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index.html에 이제 그것만 이제 CDN 캐시에서 퍼지 시켜주고 나머지는 캐시 브레이커 붙이면 되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기존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폴더 이제 각 그 폴더마다 이제 이런 그 HTML 외부 컨텐츠 불러오는 그런 HTML들을 이제 다 이제 좀 퍼지 시켜주는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S3로 이제 원클릭으로 해갖고 SPA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어떻게 배포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배포를 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다루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버켓이라는 싱크를 좀 응용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 저장용인 버켓 A를 생성을 합니다. 하나 그냥 이거 그리고 고객한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켓 B를 하나 만듭니다. 일단 이제 소스를 이제 깃에서 땡겨 와갖고 퍼블리시 작업을 막 합니다. 캐시 브레이커도 적용하고 뭐 사이즈도 줄이고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날리고 뭐 이미지도 이렇게 압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묶은 다음에 버켓 A에다 올립니다. 버켓 A에다 올린 다음에 이제 AWS CLI에 S3 싱크라는 이제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걸 쓰면은 한 버켓의 내용을 다른 버켓에 그대로 싱크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알싱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버켓에서 버켓으로 다이렉트로 싱크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CDN 서비스에서 이제 캐시를 이제 퍼지를 시켜주면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해줬던 이제 고객 자동화 배포 이런 게 안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있으면은 긁어다가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버켓에 있는 거 그냥 지우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 지우는 것 때문에 지우는 순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떤 사람은 404 페이지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원래 페이지 보게 되고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가 매끄럽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웹사이트가 매끄럽게 업데이트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싱크 같은 거 이런 거 사용을 하면은 좀 이제 부드럽게 딱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팁은 기존에 아싱크랑 약간 아싱크도 이 옵션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AWS CLI의 이제 싱크 옵션은 이제 딜리트 옵션을 주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버켓 B는 어차피 최신 컨텐츠가 항상 고객들이 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서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지만 버켓 A는 어차피 디플로이 끝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겠죠. 딜리트 옵션 주면은 싱크할 때 싱크 옵션에서 버켓 A에 있는 거 이제 이제 A에 없는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버켓 B에 이제 옛날 컨텐츠가 있으면 옛날 컨텐츠를 이제 A에 비교를 해서 A와 A에 있는 컨텐츠는 B로 보내고 B에 있는 옛날 컨텐츠는 딜리트 옵션 때문에 지워줍니다. 제가 아까 말을 꼬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버켓 B에 아까 이제 이 테크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버켓 B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할 필요 없이 싱크를 돌리는데 딜리트 옵션을 붙이면 버켓 B에 있는 옛날 내용 A가 최신 내용이고 B가 옛날 내용인데 B에 있는 이제 옛날 내용을 지우거나 다시 이제 삭제시켜 줄 필요 없이 A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이제 B에 가도록 해주고 B에 있는 옛날 것들은 알아서 지워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 없는 A와 B가 항상 이제 딱 동기화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 옵션 안 쓰면 B에 그대로 찌꺼기가 남아 있겠죠. 옛날 거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배포를 이렇게 코드로 묶어놔갖고 이제 이게 그냥 자동화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가 고객사들한테 해드릴 때는 GitHub에 이제 소스 올리고 배포 프로세스 구성한 다음에 이제 GitHub에서 이제 지금 이제 배포 훅이 있죠. 훅 걸면은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GitHub의 코드를 이제 브랜치에다가 머지를 시키면은 그때부터 CI 돌기 시작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딱 시켜줍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깃에서 클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트로 빌드를 합니다. 그런트 저희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트나 뭐 걸프나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 쓰면은 컨텐츠 같은 거 이제 여기 얘기한 이런 이제 MD5 해시 붙여주거나 뭐 이제 캐시 같은 거 최적화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빌드를 하고 유닛 테스트까지 해줍니다. 유닛 테스트 끝나서 아무 문제 없으면은 버켓 A로 복사를 합니다. CP 값으로 일단 버켓 A에다가 업로드를 시킵니다. CP 명령으로. 그 다음에 버켓 A에서 버켓 B로 싱크를 돌립니다. 이제 싱크를 돌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건 원래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태그를 하나 붙입니다. 태그를 왜 붙이냐면은 이 태깅을 해놔야 S3에 이제 태그 기능을 쓰면은 이 버켓에 올라간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브랜치에서 왔고 어느 해시에서 이제 해시를 갖고 있는 소스고 그걸 알아야지 뭔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여기 브랜치에 이건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잘못 올라가네.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하지 이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넣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이제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겨 놓는 거고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면은 이제 버켓 A를 청소를 합니다. 버켓 A를 쫙 청소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CDN에서 캐시를 삭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정이 다 CI에 물려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냥 그 운영 브랜치에만 머지만 시켜주면은 이 스크립트가 알아서 다 돕니다. 그러니까 웹 배포가 굉장히 빠르죠. 이제 브랜치만 머지 시켜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트라비스 CI라는 CI 매니지 CI를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코드 빌드 나왔잖아요. 그 코드 빌드로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빌드 히스토리 보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AWS 서밋에서 이제 발표할 때 이제 람다로 배포하는 거 그거를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람다로 이제 트라비스 CI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뭔가 명령을 주지는 않고 그냥 자동으로 이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붙어 있고요. 보시면은 소스를 쭈루루 땡겨 와서 이제 빌드를 쫙 한 다음에 이제 빌드가 딱 뭐 컨텐츠 같은 거 다 이제 다 업데이트하고 빌드하고 이렇게 유닛 테스트 하고 뭐 이렇게 파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난독화 처리 다 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다 압축화 시키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버켓에서 이제 리커시브 옵션 통해서 이제 다 복사를 해옵니다. 리커시브를 해서 다 복사를 해서 버켓에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싱크 돌려갖고 이제 다 이제 파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네, 보시면은 파일들이 전부 다 이제 폰트인데 폰트도 다 지금 이제 캐시 브레이커가 다 붙어 있죠. 네, 폰트 바꿔도 바로바로 이제 새어 폰트 항상 최신 폰트 서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태그를 붙이고 해시값 태그를 붙이고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일반 템프 버킷 임시 버킷은 삭제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어 저희는 CD 클라우드 저희는 이제 그 인증서 공짜로 줘서 클라우드 플레어를 쓰는데 클라우드 플레어에 이제 API가 있어갖고 거기 API 호출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파일들을 API 상에서 이제 퍼지 시킬 수 있습니다. 퍼지 시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웹사이트가 이제 바로 이렇게 서빙이 바로 되는 거죠. 네. 이건 저희 회사 지금 제품이긴 한데 이따가 잠깐 소개 드렸습니다. 일단 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단 이제 이렇게 버켓 싱크 할 때 이게 큰 실수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CLI 그 S3 명령어는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S3의 특성은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메타데이터가 뭐냐면은 현재 이 키에 저장된 오브젝트가
어떤 사람의 소유고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뭐 그런 이제 어떤 사람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해 놓은 데이터인데 이 메타데이터를 S3 이게 CLI 명령 AWS CLI 명령어가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해줍니다. 이제 관리를 잘 안 해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정을 두 개를 놓고 버켓 간에 이렇게 싱크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 계정이 있고 개발 계정이 있는데 개발 계정에서 개발 끝난 거를 운영 계정에 있는 버켓에다 보내고 싶다 해갖고 싱크를 그냥 돌려버리면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면 버켓 이제 1번에 이제 이게 소유주는 이제 계정은 이제 유저 A라는 사람이 자기 계정의 버켓에다가 파일 X라는 걸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S3 싱크를 그대로 때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유주가 이제 지금 버켓 2번에 버켓에 보내게 되죠. 소유주가 이제 B 소유주의 이제 버켓 2번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B 소유주의 이제 버켓에 올라갔으니까 소유주는 B로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주 A로 갑니다. 소유주 A로.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B가 돼야 되는데 실소유주가 그냥 A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데이터의 소유주를 바꿔주질 않습니다. 그냥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카피를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저 B는 자기 콘솔에 들어가도 그 파일이 안 보여요. 삭제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닌 파일이기 때문에 내 S3 버킷에 있는데도 삭제가 안 됩니다. 아예 읽는 것도 안 돼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근데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싶은데 이 문제가 그 AWS 저 프리미엄 Q&A에 따로 섹션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예. 프리미엄 Q&A 섹션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왜 관리 안 해주냐고 막 그러는데 그 관리는 니네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이제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거 말고 S3 CLI 싱크 말고 S3 커맨드 같은 거를 쓰면은 이런 걸 좀 처리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서드 파티 유틸리티를 쓰면은 이제 근데 이제 AWS 제공해준 툴 그대로 쓰면은 이런 맹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액세스 델리게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액세스 델리게이션이 뭐냐면은 IAM 설정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IAM 설정을 양쪽 버킷의 IAM 설정을 좀 조절을 해서 그 설정을 이용을 하면은 계정 B에서 계정 A에 이제 지금 X 파일을 접근을 하면 이제 캐노니컬 아이디를 그냥 캐노니컬 아이디가 뭐냐면은 그 계정마다 다 고유 아이디거든요. 할당되어 있는 그 아이디를 계정 B의 것으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B에서 A의 컨텐츠를 자기 버킷으로 땡겨온다 했을 때 이게 이제부터는 내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IAM 이제 폴리시 설정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서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프리미엄 Q&A나 있고 문서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원래 40분짜리 발표죠. 예, 좀 3분 남았네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S3 웹사이트 호스팅의 특성을 알고 사용을 해야 이제 모든 걸 다 아파치 웹서버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이점을 알고 해야 당황하지 않고 SPA 특성상 이제 S3에 쓰려면은 좀 몇 가지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만 갖춰지면은 진짜 강력한 웹 호스팅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만약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회사의 사이트가 아파치 웹서버에 그냥 기본 설정으로 돌고 계신다면은 S3에다가 서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특히 IDC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가져다가 하는 거를 항상 고민을 하셔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3티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웹사이트 죽는 일이 S3에 서빙하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서빙이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강연은 끝났고요. 네. 식곤증 오시는데 이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HB 스미스가 API 개발팀을 위해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얼리버드 유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얼리버드 유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요. KRUG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또 KRUG에서 활동을 하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이런 거 여쭤보시면 언제든지 빨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도 AWS 팁 같은 거 이런 거 저희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슬라이드는 KRUG 이제 거기 그 아마존 이제 AWS 이제 그 블로그랑 그런데 이제 공유가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보셔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